여러분,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한국의 가장 음산하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긴 밤의 어둠 속 빛이 사라진 골목길에서는 더 이상 익숙한 풍경이 아닌 모형의 존재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각 이야기는 과거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속삭임과 그림자 같은 실체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직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이번 이야기는요, 익명의 제보 사연입니다. 2013년 당시 저는 한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학년마다 담임 제도가 있어서 제가 맡은 아이들의 부모님과 때때로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직접 원내에서 상담도 이루어지고 그랬어요. 꽤나 규모가 있는 학원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하나의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여러 강모님들을 만났던 날입니다. 근데 한 아이의 어머니가 저와 상담을 마치고 난 뒤에 학원 벽돌을 서성이면서 그 정무실 밖 유리너머로 어느 자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무실 안쪽을. 그때 교무실 벽이 통유리였어가지고 한 목 정도 높이까지 한두 명 시트지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벽 쪽이랑 가까운 자리에서 앉아있으면 이렇게 불투명하게 보이고 그 투명 유리를 넘어서 보면 그 정무실 안쪽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시선이 갔던 자리가 원어민 교사들 자리 쪽이었거든요. 그 원어민 교사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의 원어민 교사들이었어요. 한 40명 정도가 있었는데 학원에는 퇴화 수업 목적으로 출근 중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상담은 끝났고 기존에 상담 자료며 수업 자료며 정리할 게 많아서 잠시 책상으로 시선을 두고 있었는데 나중에 부원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잠깐 수다 떨듯이. 끈정씨, 잠깐만. 지은이 어머니가 글쎄 제이크를 자르다 마시르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니까 나가 논만용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이크한테 살을 더 늦게 지자가 걔들 생각해서 자르다 마시르다. 하루 소름 돋아. 혹시 제이크가 안 올 분이래요? 아니 그만도 아닌 것 같은데 밑도 끝도 없이 저러시다. 그 당시에 제이크라고 다른 원어민 강사들에 비해서 되려 순해 보여가지고 걔들도 가장 좋아하는 원어민 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학원에서 근무한 지는 한 작년밖에 안 된 캐나다 사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어머니 참 이상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가을쯤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 지은이라는 애는 거듭없이 진학을 앞두고 학교도 전학을 하고 또 사범도 옮기면서 그만두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빠진 그 아이가 없는 첫 수업에서 그만 아이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있죠. 당시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데 수업중에 애들이 선생님이 지은이 엄마 넣어달래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아이가 선생님 지은이가 제이쪽에 귀신 따라다니다가 저시가래요. 학원에서 일하다 보면 걔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 그냥 또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야 시끄러 수업에 집중해 하고 조용히 시키는데 그 수업 듣던 애가 진짠데 누구누구 엄마가 부당집 갔다가 지은이 엄마 봤대요 하면서 걔들끼리 그런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저한테 선생님 혹시 지은이 어머니 무당이라면서요?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니까요. 게다가 저 원장님께서도 벌써 그 소리를 듣고는 저번에 제이크 자르라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막 그렇게 뒷담 비슷한 수다도 떨었었어요. 하지만 아마도 그 이유가 진짜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직원들이 읽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원어민 교사 제이크가 경찰 쪽에 체포돼서 본국으로 이송한다고 잡혀갔대요. 설문 즉 이 제이크가
상독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네 동네 이웃집 남자를 살해하고 혀찌를 냈나봐요. 근데 그게 살인으로 밝혀지기 이전에는 그 이웃집 남자가 실종 처리되고 주변인들을 조사했는 모양인데 혐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얘는 완전 범죄로 묻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삼북으로 넘어와서 생활하면서 여기 영어학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약 1년 가까이 영어학원 생활을 하던 중에 그 번곡 캐나다에서 얘가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서 수배가 내려졌는데 잡히기로는 얘가 또 한국에서 취업을 해 있던 터라 직장하고 거짓지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체포돼서 소환된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저희 직원들 다들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직원 일동들은 모두 다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진 제이크의 아이들은 그래님 제이크 어디 갔어요? 제이크 어디 갔어요? 하루 종일 묻기 바빴고 그저 캐나다에 있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대 하고 중노되기 바빴습니다. 근데 또 짓궂은 합생하나 봐. 야 제이크 혹시 그 따라다니던 귀신이 작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키득대기도 하고요. 그 학생이야. 그냥 헛소리로 한 이야기였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심장이 두근두근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라고 소문 돌던 어머니도 분명히 뭔가를 느끼거나 돈 있는 게 있었으니까 처음 본 제이크를 다짜고짜 자르라고 했을 것이고요. 참고로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원장도 그렇고 부원장도 그렇고 학원 차원에서 푹푹 비밀로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이며 학원 이름이며 그 어떤 것도 언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은요, 부동산에서 사고 물건을 고지를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고독사, 살인사건, 자살사건이 일어났던 집은 그 사건이 있은 뒤로 한 1년에서 2년인가까지는 그 부동산 매매할 때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곳들만 매매를 하는 부동산이 있대요. 저렴하니까. 경사판에 귀신 하나도 안 믿고 그 되게 건장한 아저씨들 있잖아요. 아이 귀신은 뭔 귀신이야 싸는 데지 이러면서 막 사시는데 그런 분들 싸는 데 들어가서 살려고 그런 것만 이제 좀 중개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본 가서 그런 귀신이 있다는 집 잘 안 빠지는 집들 산일길 단기 임대해가지고 가서 살면서 거기서 콘텐츠 찍고 약간 이 생각도 했었어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옛날에 있었던 개드맨이 실제로 사복물건에서 살면서 촬영하는 쇼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고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드러나지가 않고 흔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데서 사람 더럽게 많이 죽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막 사람 죽어서 청소하고 난리 나요. 제가 국민증계사 자격증 공부해보려고 공부를 하는데 주변에서 야 일단 부동산이라는 일이 너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고 자격증 따라. 그래서 중개보조원 등록해가지고 부동산에서 한 두세 달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때 옆쪽 주워들은 얘기가 많은데 부산에서는 서면 쪽에 오피스텔 진짜 사람 많이 죽는다고 하고 서울도 강남, 노년 강남 막 이런데 오피스텔 있잖아요 혼자 사는 데대 그렇게 사람 많이 죽는다고 해요. 아니 거독사야 천장이 그냥 시신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문제인 건데 살인사건, 자살사건 이런 건 조금 그렇죠. 지분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소름 돋게 했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친구들과도 공유해 주셔서 그들도 이 무서운 세계에 함께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듣겠습니다. 밤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